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자본 이득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코인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예.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거기에 그 이전에 세금이 없던 상황에서에 대한 수요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그렇겠죠. 역시나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글로벌 이슈를 국내 증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결국에 또 상승하면서 한 줄 또 맞췄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왔던 게 이제 그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약간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면서요? 네, 사실 목요일 날 가장 시장을 이제 하락으로 만들었던 원인이 이 세금에 관련된 이슈였었는데 이 이슈가 금요일 날에는 다소 완화가 되게 되면서 컬러가 또 턴 다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역시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래 원하던 이제 이 수치가 있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낮게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 우려가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제 39.6%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상원과 하원의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생각보다 이런 의석수가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팽팽하죠.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역시나 39.6%에 도달을 하기보다는 그 중간치는 한 28% 정도에서 합의가 도달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네.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뭐 생각보다 덜할 것이다 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이 논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JP 모건 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어요. 이 금리 상승하고 세금 인상 등의 원투펀치라는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이 원투펀치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면서 시장의 강세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면서 시행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장에 차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에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일단 이번 주 2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인프라 정책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거기에 관련돼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 번 더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과연 거기서 어느 정도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세금 관련돼서도 상당 부분 시장에서 미쳐지는 영향력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사이 기간 동안 약간 이제 야당과의 그런 내용들을 좀 해서 좀 더 내려갈 확률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정치의 인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합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역시나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언가 첫 번째 어느 정도 일정량의 강한 이러한 수치를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것은 그보다는 약간 못 미치지만 그래도 반대편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러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수치로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번에 이런 세금 인상 관련돼서도 그 중간값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금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런 급격한 충격을 주기보다는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세금을 이제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빨라야 내년도 초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급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 2021년도 5월 이전에 나온 세금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김은별 앵커의 그 외신을 볼 때 지금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원인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 자본이득세 때문에 코인족들이 떠난다라는 기사가 조금 나와가지고 이게 궁금한
궁금한 게 자본이득세 관련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세금을 물린다라는 지금 루머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시장이 붕괴가 되거나 크게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자본이득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코인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예.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거기에 그 이전에 세금이 없던 상황에서에 대한 수요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네. 역시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의 코인에 대한 시세가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이 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5월달 이전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소급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관측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 일단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해도 투자에 되니까.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자본이득의 80% 과세 루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감안하시고 심하네요. 오늘장 준비하셔도 네. 네, 리스크 관리 하자고 해주셨기 때문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세금 얘기 아니라 경제 지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계속해서 잘 나옵니다. 네, 미국 지표, 유럽 지표 모두 다 잘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사실 PMI가 이제 제조업, 서비스 모두 다 나왔는데 둘 다 잘 나왔어요. 일단 미국에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면은 지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최고의 이제 이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영향력이 더 많았던 부분 뭐 이런 네. 부분이 있었지만 네. 이제 백신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경제 지표가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유럽도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PMI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예상치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정말 이제 이러한 이제 20이라든지 아니면 FOMC라든지 이제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이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가 이 전환이 될 수 있다. 이 점으로 많은 부분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캐나다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예. 22에서도 이런 관련돼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또 한번 FOMC 회의가 있게 되잖아요. 네, 네. 뭐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기는 하겠지만 파월 연준장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이 연준의 스탠스에 관련돼서 합리성을 더욱더 시장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더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세인트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 이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때일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미국의 국민들의 75%가 접종을 맞았을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거죠. 네, 아직은 여유가 네.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이 접종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시간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고 만약 여기서 75%가 달성이 되게 되면은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렇군요. 뭐 예전처럼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사실상 이제 타임 스케줄이 딱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나 이런 부분을 이 연준이 스무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뭐 시장 계속적으로 좋다, 경제 좋아진다 이러한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의 전업종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런 흐름이 예전하고 역시나 계속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뭐 사실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기술주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금리도 움직이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는 그림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통화 정책이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어떻게 보면 이게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나라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도 그러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미국 증시처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역시나 보게 되면은 네. 국내 접종률이 사실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고, 그리고 네. 이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상반기까지는 비슷한 궤적을 그려갈 수 있기는 네. 하겠지만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이러한 경기 회복의 사이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일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만 한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보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수출입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수출입 지표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도 일단 발표된 수출입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여타의 뉴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백신 접종률도 문제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발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 기타의 여러 국가들 대비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낮은 부분은 있거든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요즘 인도에 대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투자 자금에 대한 회수도 거기서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하고 중국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교적 더욱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위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게 되었을 때에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요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맞아요.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일단 수출을 또 많이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데이터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백신 접종 속도가 조금 더뎌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봐주셨는데 네. 요즘에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게요. 어닝 시즌 초반부가 기대 이상인데 미국 계속 괜찮더라고요, 실적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CNBC에서 지금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86%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네, 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다 더해 보게 되면은 지금 발표된 실적을 토대로 1분기 순이익 자체가 33.9%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적 발표 전에는 이 수치 자체가 24% 정도였었거든요. 올라갔네요. 네, 그만큼 더욱더 발표된 수치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미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은 하락폭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한 5% 정도 많이 밀렸죠. 넘게 네.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금요일 시장이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적 발표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스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텔하고 실적 발표를 같이 했었는데 이 스냅이 7.4%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매출액하고 EPS 모두 다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었고요.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잘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텔 같은 경우에는 이 마텔이 사실 이제 이 바비 인형과 같은 약간의 이 고가의 이런 인형을 판매를 하고 있는 장난감에서 한 거죠? 업체라고 네, 보시면 네. 좀 될 텐데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상당 부분 강하게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네. 플러스 0.81%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손실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바비 인형의 이제 판매가 35%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과 맞춰서 네.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비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 많아져가지고 놀 시간이 더 있나 봐요. 네, 그죠? 잘 팔렸나 봐요.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정점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 테슬라, 뭐 그리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다 이번 주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어닝 시즌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번 주는?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발표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사실 대형 기술주들의 위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은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고가 라인보다는 좀 저가 라인이 팔렸다는 점 그리고 과연 이 탄소 판매권이 어느 정도 팔렸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은 좌지우지를 할 것 같거든요. 마진 얼마나 남았는지. 네, 그런 부분을 예.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스터 진단할 때 이게 네. 좀 속보로 나왔었어요. 스페이스X와 관련된 부분 또 미사일이 발사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페이스X 관련돼서 유인 유주선인 엔더버호가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한 4명 정도의 이제 이 사람이 타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 엔더버호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탑승 캡슐하고 이제 로켓 같은 경우를 모두 다 재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이게 의미가 예. 있는 것이 사실 예. 이거를 계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이 비용적인 측면이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민간 관련돼서 우주 여행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만약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완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제 화성 탐사선이라든지 이 달 관련된 탐사선을 계속적으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욱더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을 경우에 네. 이제 우주 관련된 이제 여행에 관련돼서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스페이스X가 이 관련돼서 주말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뭐 일단은 성공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진일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우주 탐사 관련된 ETF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이 ETF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일단은 금요일 시장에서는 한 1%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모습이 있었기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추세를 가지고 있기에는 뭐 상장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논하기는 많이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우주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주 관련된 이 종목들. 회사도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민간 이 우주 여행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회사죠. 버진 갤럭시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금요일로 오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에서도 이 버진 갤럭시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좀 줄였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대주주도 버진
거진갤럭시 홀딩스의 지분을 줄였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좀 악재인가요? 거진갤럭시 홀딩스는 네. 아무래도 대주주가 이제 매각을 하는 거는 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물론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투자 자금 하지만 확보라든지 뭐 네, 이런 거. 굳이 예. 이 대주주가 매각을 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역시나 아직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게 될 우주산업 텐데, 테마들, 네, 예.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게 될 텐데 역시나 보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기타의 세트라이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슈가 집중이 될 때는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네, 상당히 네. 많았는데 다시 또 이런 부분이 꺼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다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이슈가 나와서 내가 이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라면 이제 이러한 기업들,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에 이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전반적으로 이제 뉴스를 확인하면서 보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이러한 이제 부분을 저는 정리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사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엔데버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미스터 진다 할 때 보셨어요? 그 나오고 나서 바로 그 트위터에 뭐 일론 머스크가 내가 SN에 이제 진행을 맡게 됐다고 바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 뉴스가 왜 나오지 했더니 이게 정계 진출 초읽기라는 해석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슈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테슬라에 미친 영향도 큰데 이 부분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정계 진출권 얘기가 나온다면은 테슬라 투자에 뭔가 영향이 조금 있겠습니까? 주가 움직임에요? 네. 그런 부분은 지켜는 봐야 될 텐데 네. 사실 SNL 호스트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네. 그런 부분이 근데 워낙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행을 많이 하고 쇼맨십도 있고 쇼맨십도 해서. 워낙 네. 좋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를 마케팅하는 것을 워낙 뛰어나죠. 잘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계 진출에 대한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기업 오너로서 해야 될 일이 자기가 많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네. 그런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다망하네요, 정말 일론 머스크. 참 네. 괴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야간 선물이 0.7% 정도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간에서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요즘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그래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요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러시아 백신을 뭐 도입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맞아요. 이제 뉴스 플로우가 엇갈리고 있는데 네. 관련돼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주가도 바닥에서부터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심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바백스 CEO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방한을 하게 되잖아요. 사이언스 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이슈가 좀 집중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했다고 2천만 명분인가 맞아요. 그 뉴스 나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콜드체인 반짝반짝 하잖아요. 화이자 얘기 나오면 요거 좀 투자 힌트로 저희 활용해도 괜찮겠습니까? 관련돼서 콜드체인에 대한 부분이 요즘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요즘 생각보다는 이슈에 대한 부분의 주가의 반응률 자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관련돼서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는 할 텐데 그 기업들도 보시게 되시면 오늘 매매로서의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활용 가치는 예,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